최근에 귀농 창업 자금을 받고 7년 안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95% 이상이래요. 평균적으로 빚을 지는 금액이 3억 정도가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99.7%가 다 도시로 나가고 0.3%만 남아서 시골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저희도 올해만 9,5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이 정도면 동구에서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입니다. 시설이나 땅을 사는 그런 운영 자금, 대출을 최대 5억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5억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1년에 3천만 원씩은 갚아야 돼. 20년 동안.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랑 같이 18년도에 귀농 창업 자금 받아서 원래 하던 본업 가가지고 아니면 한 달에 7, 800만 원씩 노가다 해서 그 돈 벌어서 이 빚 갚는 사람 정말 많아요. 살도 막 20kg씩 빠지고. 성주에 와서 참외 농사 지으면 무조건 다 돈 버는 줄 알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성주에서 참외하면 주변에서 다 도와주니까 지원 사업도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한다, 이 소리 잘못 듣고 오셔가지고 2년 만에 3년 만에 나간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황 계획과 사업 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귀농 창업 자금 빌려서 7년 차에 1년에 1억씩 원금 갚는 이주한이 알려주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씁니다.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영농정착지원금과는 조금 다르게 써야 됩니다. 귀농 창업 자금만으로 농장이 운영되면 더 할 나위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하는데도 어렵고 하다 보면 1금융권 대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빌려서 원금이자 갚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공짜로 주는 생활비 3,600만 원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라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합격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라고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어떤 장목을 어떤 전략으로 농사를 지어서 지출은 어떻게 줄일 것이고 매출은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돈으로 내가 쓰는 생활비 빼고 공과금 빼고 세금 빼고 다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살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선도 농업인한테 가서 이걸 보여줘요. 당신이 봤을 땐 내가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실현 가능성 있어? 하면 줄 긋고 써줘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정확한 가능한 수치는 얼마라고 생각해? 너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평균적으로 실제로 벌 수 있는 금액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규모가 적당한가부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게 투자하고 적게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막 보여주면서 검증받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그 사업계획서만큼만 돈 빌려서 해보고 정말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한다면 다른 업을 통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선도노한테 컨설팅을 받는 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하신다는 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주세요. 특이한 게 영농정착지원사업 공문 64페이지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막 섞여 있어요. 사용 가능 범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농지 구입 및 임차에 사용 가능하다. 내가 농사지을 땅을 사거나 빌릴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시설 설치 및 임차. 비닐하우스든 뭐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은 판넬로 된 곤충 사육사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지어진 거를 이 돈으로 5년, 10년 계약해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개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비료, 묘목, 종자, 그리고 농업기계, 트랙터나 화물 자동차, 포터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야는 또 따로 돼 있네요. 축사는 좀 어려운 게 허가 지역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산다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나 가용 범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지를 구입하시거나 임차하셔야 됩니다. 요거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지원 사업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장비나 땅이나 시설들을 살 수가 없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고, 특수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시설과 땅이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성 물품이나 땅, 부동산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환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뒤쪽에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1억 했을 때, 2억 했을 때, 3억 했을 때, 4억 했을 때, 5억 했을 때 매년 갚아야 되는 이자 금액과 6년 차부터 20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상환 계획표가 없었는데 공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1쪽 중에 3쪽이나 넣었다는 거는 진짜 네가 이 돈을 빌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돈에 묶여서 네 삶이 고단해지는지를 한번 눈으로 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없으면 5억 빌리면 한 달에 200만 원 내면 되지 이러는데 표로 돼 있으니까 20칸이라는 게 상당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 상환표 적어놓고 빨간 줄로 한 달씩 긋거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 상환할 때마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고 이 돈을 못 갚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결국 빚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25년입니다.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금리가 1.5% 돼 있네요. 이 돈을 이제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업체에다가만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서 무조건 자산성이나 이런 제품 제조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걸로 IT 업계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으로 쓰면 환수당해요. 5억으로 계산해 볼게요. 1억은 땅 사고 시설까지 짓기에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돈 자체는 큰 금액인데 농사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5억을 다 대출 받으니까 5억을 보면 대출한 이듬해부터 매년 750만 원의 이자만 냅니다. 그 750만 원씩 5년을 내고 6년 차부터 1년에 3,25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죠. 거의 300. 그리고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이자는 계속 줄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고 마지막 해에 갚는 돈도 결국 1년에 2,500만 원 이상은 갚아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매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게 심리적으로나 경영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이건 가지고만 있어도 이득이 되는 돈이다. 네가 현금 목돈이 생기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그걸 불려가지고 이 돈을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성향상 큰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어떤 목돈이 생기면 빨리빨리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저희는 5년 거치 10년 납입의 규칙일 때 대출을 했었고 최근에는 귀농 창업 자금을 받고 7년 안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95% 이상이래요. 평균적으로 빚을 지는 금액이 3억 정도가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99.7%가 다 도시로 나가고 0.3%만 남아서 시골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저희도 올해만 9,5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에도 불구하고 10년만 이렇게 살면 이 자산은 다 내게 되니까 자산을 만든다 생각하고 열심히 갚고는 있는데 그럼 이 정도면 정부에서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육성 자금이 아니라 폐쇄 자금 같은 느낌. 육성 자금이랑 비교되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업계에서도 10개 투자를 하면 9개 회사가 망한대요. 10년이 지나면 99개가 망하고 1개가 살아남는답니다. 그런데 그 1개를 위해서 투자를 한대요. 그런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도 생존시키기 위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농업이라는 분야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숨쉬고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 환경 개선, 시골의 전통 문화 개선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많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에요. 어느 선진 국가도 농업이나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습니다. 식량이야말로 그 나라의 근간이고 나라가 어떤 외세로부터 환율이나 또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99.7%가 나가고 0.3%가 남아도 그 0.3%가 나머지 99.7%의 땅을 먹고 성장해라는 거예요. 이윤과 사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사업이나 농업은 특수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하고 인력을 키워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세요. 한 푼 더 벌려고 지원사업 더 따려고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은 그런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